왜 우리는 어디에 한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오지를 못할까요? 의지 탓일까요? 아니면 뇌가 그렇게 설계돼서일까요? 오늘은 중독이라는 이름 아래 숨어있는 우리 마음의 진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 그만해야지 다짐하면서도 어느새 또 휴대폰을 들고 술을 따르고 게임을 켜고 쇼핑몰을 뒤지고 있잖아요. 새벽 2시, 손에 든 폰을 던지고 싶지만 또다시 스크롤을 내리고 있는 나. 분명 스스로 선택한 행동인데 이상하게 내가 내 몸을 통제하지 못하는 느낌. 바로 거기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잠깐 멈춰볼까요? 당신도 이런 순간을 경험한 적 있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몸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그 느낌. 사실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마음의 패턴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6살 때를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가 달콤한 사탕을 내밀며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손을 뻗자 그 사탕을 뒤로 숨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넌 아직 자격이 없어. 그때의 서운함, 그 알 수 없는 박탈감. 기억 속에 묻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뇌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20해가 지나 그 사탕은 다른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술, 니코틴, 스마트폰, 게임, 밤새 켜둔 TV, 혹은 누군가의 관심까지. 이건 단순한 나약함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위로를 찾고 있는 겁니다. 불안한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의 뇌는 편안함을 믿지 못합니다. 늘 긴장해야만 안전하다고 배웠기 때문이죠. 다들 웃는데 나만 괜히 불안한 날 있죠? 그게 바로 평온함이 낯선 뇌의 신호예요. 이런 마음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몸이 오랜 시간 긴장 속에서 살아온 증거입니다. 그 긴장을 처음 가르쳐준 건 부모도 세상도 아닌 몸이었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그 아이의 첫 번째 교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편도체는 과도하게 발달하고 뇌는 마치 24시간 내내 귀신의 집 안에 갇힌 사람처럼 작동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속삭이죠. 이건 오래가지 않을 거야. 평범한 행복이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부터 뇌는 확실하게 기분 좋게 만드는 자극을 찾기 시작합니다. 술 한 잔, 달콤한 간식, 쇼핑, SNS 알림, 연애, 혹은 몰입할 무언가.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긴장해온 몸이 잠시라도 안도하려는 생존 반응이에요. 중독 물질은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미래의 행복을 당겨 쓰는 것일 뿐이죠. 감정의 대출, 혹은 감정의 사채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은 짜릿하지만 대가는 곧 돌아옵니다. 뇌는 조금씩 자연스러운 기쁨을 느끼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이제는 맑은 하늘로는 부족합니다. 불꽃놀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요즘 우리는 하늘을 보는 대신 휴대폰 화면 속 불빛을 올려다봅니다. 좋아요 숫자 하나에 하루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뇌는 점점 잔잔한 맑은 하늘엔 둔감해지고 오직 폭죽에만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 불꽃이 꺼지면 더 큰 불꽃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자극적인 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트라우마가 소리 지르며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조용히 스며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감정 표현이 금지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유용하거나 재미있지 않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무서운 교훈을 배웁니다. 이건 몸으로 각인된 생존 공식이에요. 그 아이는 자라서도 늘 누군가의 기대를 맞추려 애씁니다. 착하게, 열심히 실수 없이 살아야 한다고 엄청난 노력을 하죠. 그게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감정을 억누른 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뜻밖의 시점에 무너지는 겁니다. 겉보기엔 완벽하고 늘 괜찮아 보이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괜찮은 척했던 사람이 어느 날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죠. 사실 그건 갑작스러운 무너짐이 아니라 오래 참아온 마음이 조용히 흘러나오는 순간이에요. 그동안 잘 버텨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무너진 게 아니라 결국 사람답게 느끼기 시작한 것이에요. 수십 년간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때 마주한 중독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잠시 평화를 주니까요.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이 대목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로 뭘 원하고 있었을까? 있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편해지고 싶어서였을까?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치유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원하는 건 도망이 아니라 누군가의 괜찮아, 너 힘들었지? 한마디였다는 걸요. 그렇게 잠시 마음이 풀리면 마치 오래 잠긴 숨을 내쉬는 것처럼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아요. 현실이 다시 문을 두드리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수치심이 시작되죠. 또 해버렸네. 역시 나는 안 돼. 그 목소리를 잠재우려 또 반복합니다. 이건 끝없는 악순환이에요. 불을 끄지 않고 경보기만 테이프로 막는 것처럼요. 결국 우리는 왜 계속 경보음이 울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경보를 탓하고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진짜 해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불을 완전히 끄는 게 아니라 불이 난 자리를 직접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트라우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믿지 마. 하지만 치유는 조용히 대답하죠.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트라우마는 속살입니다. 감정을 차단해라. 하지만 치유는 부드럽게 말합니다. 이젠 느껴보자. 트라우마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넌 평생 이럴 거야. 하지만 치유는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아니, 넌 이미 변하고 있어. 중독은 나약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버텨온 사람의 이야기예요. 상처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뇌가 스스로 만들어낸 가장 필사적인 방법이었죠. 상처를 주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뇌가 만들어낸 필사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문제는 우리가 위안을 원했다는 게 아니라 안전한 위로를 배우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치유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넌 안 돼 라고 말하기 전에 원래의 나를 다시 기억해내는 과정이에요.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괜찮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하기. 그게 도망치지 않고도 편안해지는 첫 연습입니다. 결국 우리가 찾던 건 자극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누군가와 진심으로 이어지는 연결이었죠. 그리고 그 시작은 늘 아주 작은 용기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치유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도망치지 않고 버텨준 나를 토닥이는 일.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조금씩 다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치유는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가곤 합니다. 오늘은 괜찮았다가도 내일은 다시 흔들릴 수 있어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